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플레이오프 진출이 강하게 예상되는 팀 시애틀 시호크스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NFL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적을 내는 팀, 매해 플레이오프를 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 팀을 말하러 가면 말할 수 있는 팀은 한 손에 뽑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서부 해안의 맹주 중 하나인 시애틀 시호크스입니다. 이러한 시애틀 시호크스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독 피트 캐롤입니다. 피트 캐롤은 70년대부터 수비 코치, 그리고 2선 수비 코치로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인데요. 이런 경력이 밑거름이 된 건지 그의 팀은 늘 강한 수비로 이름을 날립니다. 이력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젊은 시절 NFL 무대에서 수비 코치로 있을 때 능력을 인정받아 감독으로 선임됐으나 신통치 않은 결과를 내서 대학리그로 간 아픔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대학 무대는 꿈의 무대인 NFL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대학리그 자체도 좀 프로 무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결정을 좀 의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트 캐롤은 미식축구 명문팀인 USC 남가주 대학으로 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트 캐롤의 특징을 하나만 뽑으라면 바로 엄청 긍정적인 성향과 함께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얼음장같이 냉정하고 차가운 프로 정신으로 대표되는 라이벌 빌 벨라치과는 거의 대칭해선 성격이자 리더십인데요. 이런 그의 성격적인 면이 열정을 강조하는 대학리그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감독 개인으로서도 팀으로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그가 만든 USC 미식축구팀에 대한 인기는 정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미식축구팀의 승전보와 인기 때문에 USC에 가려는 비선수권 학생들이 늘어나서 우리로 치면은 USC에 수능 커트라인이 올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대학 무대에서 자신의 감독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이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피트 캐롤은 드디어 프로 무대, 꿈의 무대인 NFL 무대의 러브콜에 응하면서 2010년 시애틀 시호크스의 사령탑을 맡게 됩니다. 피트 캐롤의 최대 업적은 시애틀 시호크스로 부임한 뒤에 역사상 손에 뽑힐 수비진 중 하나인 리전 오브 붐을 만든 건데요. 보통 역대급 수비진을 구축할 때 1선 수비가 팀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피트 캐롤은 자신의 2선 수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살린 건지 2선 수비를 중심으로 이런 역대급 수비를 꾸리게 됩니다. 리차드 셔먼, 캠 챈슬러, 브랜든 브라우너, 월터 서먼드, 바이론 맥스웰을 중심으로 리전 오브 붐이라는 별명을 가진 2선 수비진은 12에서 15년도까지 전성기였는데요. 당시 이들의 활약과 스탯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4년간 리그 최소 시점을 기록했고 패싱 터치다운 허용 부문에서도 패싱 허용 야드 부문에서도 리그 최고 티어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리그의 모든 쿼터백들을 압도하면서 슈퍼볼 우승 1회 그리고 진출 2회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당시 수비의 중심이 리전 오브 붐이었다면 공격은 비스트 모드라 불리는 마션 린치로 대표되는 강력한 러닝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애틀 시호크스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다른 한 사람 쿼터백 러셀 윌슨은 아직 성장 중이었죠. 12년도 3라운드 픽으로 뽑힌 러셀 윌슨은 단단한 러닝의 뒤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맡으면서 게임을 천천히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시호크스는 아까 말한 대로 NFL 부동의 승리 공식 중 하나인 단단한 러닝과 단단한 수비로 승리를 챙겨갔죠. 하지만 이로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강력했던 수비와 러닝 모두 사로잡았고 팀은 그리고 피트 캐롤은 러셀 윌슨을 중심으로 팀의 정체성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얘기가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게 해볼게요. 여튼 시애틀 시호크스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2010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맡고 페이트리어츠 스틸러스에 버금가는 준 왕조를 만든 피트 캐롤 감독, 그리고 2번 피트 캐롤의 손에서 나오는 단단한 수비라는 정체성, 그리고 3번 최근 에이스 쿼터백인 러셀 윌슨의 성장으로 그를 중심으로 하는 팀의 정체성을 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피트 캐롤과 시호크스는 정체성을 변화하려고 하는데요. 2020 시즌 올해야말로 러셀 윌슨의 어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걸로 팀의 정체성을 변화합니다. 러닝에 강한 방점을 두고 거기서 파생되는 패스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던 러셀 윌슨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패스 플레이를 펼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 러셀 윌슨도 신인 때의 풋내기스러움에서 지난 몇 년간 꾸준함의 상징이자 모든 스크램블러형 쿼터백들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해 MVP 후보권에 언급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쿼터백으로 성장했는데요.
피트 캐롤은 이러한 러셀 윌슨의 성장에 맞춰 팀의 정체성을 아까도 말했듯 단단한 수비와 러닝에서 이 남자 러셀 윌슨의 팔에 모든 걸 거는 패싱 게임으로 팀의 공격 방향 그리고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하다가 올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시애틀 팬들도 바이오로 때가 왔다면서 렛 러셀 쿡이라는 소위 러셀이 날뛰게 해줘 라는 표어를 내걸었었는데요. 러셀 윌슨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했듯 스크램블링, 즉 수비의 1차 압박을 기가 막히게 벗기면서 패스를 또 엄청 정확하게 꽂는 걸로 유명한 러셀 윌슨은 자신에게 부여된 기회를 맞이하면서 기존보다 더 성장한 엄청난 성과를 올해 보여주었습니다. 정교한 루트러닝과 캐칭 능력에 있어서는 리그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타일러 로켓, 그리고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씹어먹고 올해 최고의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DK metcalf로 구성된 리시버진은 러셀 윌슨이 날아오르도록 날개가 되어주었죠. 러셀 윌슨을 중심으로 한 시호크스의 오펜스는 여러 부문에서 리그 정상급 스탯을 보여줬었는데요. 1, 5주차까지의 경기를 보면 패싱 야드 5위, 패싱 터치다운 1위에 인터셉션은 고작 리그 16위로 엄청난 그야말로 MVP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득점이 리그 내 1위라는 거죠. 러싱도 대부분 러셀의 발에서 나왔다는 게 러셀 윌슨의 위형이기도 하고 패싱이 이렇게 잘 먹히는데 굳이 러싱을 할 필요도 없었죠, 사실. 하지만 이런 기세도 잠시 이렇게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준 러셀 윌슨의 포스가 초반부 이후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6에서 11주차를 보면 패싱 야드 11위, 패싱 터치다운 8위로 엄청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득점도 크게 떨어졌죠. 거기다 가장 큰 게 인터셉션을 엄청나게 저질러서 꾸수랄 수비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사실 러셀 윌슨의 폼이 떨어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밥값을 하지 못하는 수비진 때문입니다.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밥값을 못해주는 와중에 자말 아담스라는 그나마 제 몫을 해주던 올프로 세이프티가 부상으로 빠진 게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요. 참고로 자말 아담스는 제츠에서 올해 영입해온 이선 수비수인데 이선 수비 본래의 패스 차단뿐만 아니라 쿼터백을 압박하는 깜짝 블리츠에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한 명이 빠져버리자 시애틀의 수비진은 상대 쿼터백을 전혀 압박하지 못하게 되었고 쿼터백이 압박을 안 받으니 패스 수비도 배로 힘들어졌죠. 피트 캐롤의 최장점이 수비진, 그것도 단단한 이선 수비진 구축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팬들의 속이 터질 만한 상황입니다. 여튼 이렇게 실점이 급증하자 러셀 윌슨은 매 공격권마다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만큼 압박을 더 느끼기에 조급하게 되면서 실수가 늘어나고 이게 기세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수비진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애틀을 상대하는 수비팀들이 렛 러셀 쿡의 모토에 대한 패스 수비 특화 대응책을 들고 왔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1대1 상황에선 대적할 자가 있나 싶을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던 DK metcalf는 상대하는 수비가 좋아 네가 에이스다 이거지? 하는 마음으로 에이스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러셀 윌슨도 올해 시애틀을 이긴 램즈와 자이언츠전을 보면 수비의 창의적인 블리츠에 속수무책인 점도 보이더라고요. 창의적인 블리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아메바 프런트라고도 부르는데요. NFL 패싱 수비의 핵심은 바로 최소한의 숫자로 쿼터백을 압박, 그러니까 러시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수의 수비로 패스 수비, 드랍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해낸 게 역사적으로 러시 4 드랍 7이라고 자이언츠가 옛날에 무적의 페이트리어츠 상대로 실현해냈었는데요. 쿼터백 압박의 주공인 땅을 짚고 있는 자이언츠 수비 라인맨 4명이 상대 페이트리어츠의 공격 라인맨 5명을 압도하면서 이 4명만으로도 쿼터백 압박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대신에 패스 수비 모든 길목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전술은 사실 압도적인 4명의 수비 라인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에 옮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L 코치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메바 프런트라고 불리는 전술입니다. 손을 땅에 짚고 있는 라인맨의 숫자를 줄이고 몸을 일으켜 세운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서 마치 정해진 몸 형태가 없는 아메바처럼 선수마다 사전에 정해진 임무가 없다는 듯 누가 쿼터백을 향해 돌격할지 몰라라는 심리전을 상대 쿼터백에게 거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창의적인 블리츠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진영 전술이 바로 이 아메바 프런트입니다. 올해 시호크스가 패배한 램즈와 자이언츠전을 보면
두 팀 모두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수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셀 윌슨을 속였고 러셀 윌슨 또한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애틀 시호크스는 풀업이 거의 확정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강팀입니다. 예로부터 NFL의 롱런, 장기적인 성공 공식 중에 하나가 명 쿼터백과 명 코치의 조화가 있는 팀은 늘 풀업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애틀 시호크스의 피트 캐럴과 러셀 윌슨이죠. 그만큼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허나 시호크스가 올 시즌 풀업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비가 갖춰져야 하고 러셀 윌슨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러닝 밸런스를 더 찾아야 할 겁니다. 러셀 윌슨이 팀을 충분히 캐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 시즌 하락세간 러셀 윌슨 말고 모두가 그 버스를 탈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호크스 팬들로서 그나마 다행인 건 시즌 말미 시점에 약팀들을 상대로 팀의 기세를 좀 살리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쩌면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피트 캐롤 자신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스탯 부분을 좀 보면 공격 스탯이 시즌 초반처럼 화려하고 리그 정상급은 아니지만 러싱, 특히나 러닝백의 러싱 비율을 늘리면서 러셀 윌슨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고 러셀 윌슨도 자신의 장기인 러시 바탕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 아주 효율적이게 패스를 해주고 있죠. 이게 좀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더불어 부상에서 돌아온 자말 아담스 그리고 새로 영입한 일선 수비수 카를로스 던랩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기점으로 한 후반부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 탑5 이상의 수비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쿼터백 압박이 전혀 없던 때에서 쐐기 리그 3위로 올라섰고 패싱을 전혀 못 막던 상황에서 패싱 수비도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종합적으로 허용 점수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혹자는 시즌 막판 약한 팀 상대로 오버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포스트 시즌 직전 막판의 기세를 살려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러셀 윌슨 역시 슈퍼볼을 우승한 경험이 있는 할 땐 해주는 쿼터백이니까요. 과연 시애틀 시호크스가 올해 지적된 자신들의 단점들을 강팀 상대로도 보완하면서 그리고 러셀 윌슨이 올해 자신의 재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